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 서울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비수기 뚫은 하이킥, 그래서 정말 강력한 상승률이 나왔던 이 8월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반기도 전망이 암울하다. 이 얘기는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 상반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인데요. 지금 매매가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전세가율도, 그러니까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뉴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2006년 한참 오래전이죠. 자, 12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며 집값 과열을 이끌었다. 자, 보통 이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라고 해요. 뭐 휴가철도 있고요. 날도 덥다 보니까 사람들 잘 안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비수기에도 시장이 진정될 기색이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은 더 올랐던 이 날씨만큼 뜨거웠던 8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집값도 이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즉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뭐 상반기도 많이 올라간다고 했고요. 하반기에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저하고 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저는 상고하고, 그래서 하반기도 올라가고 상반기에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반기 많이 올라갔고요. 하반기에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그 국토교통위원회 그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결산 보고를 하는 건데, 국회에 참석해서, 자, 공급 유지하고, 공급 뭐 앞으로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도 신규 택지를 여러 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공급이 돼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물량은 아니잖아요. 자, 언젠가는 그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뭔가 기반적인 부분, 자, 그런 시기는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공급은 유지를 할 거고, 그런 공급, 자, 그리고 금리하고 대출을 관리하면 부동산은 정상화될 것이다. 자, 대출 관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빡세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금리 뭐 한 차례 올렸고요. 뭐 한 11월이나 10월 말 정도에 한 차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는 저렴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더 억제게 되면은 진짜 중산층이나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을 넘어서 뭐 대부 업체 아시죠? 뭐 사채업 쪽으로 진짜 이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이자 부담감이 그 가중이 되게 되고, 이 가계 부채가 이 4금융권에서 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진짜 파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오히려 자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안 받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15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 주택, 뭐 지금 대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들 생각보다 대출 많이 안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아파트도요, 뭐 40% 실수요자라 그러면 뭐 최대 50%까지도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대출 관리가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언젠가는 부동산이 정상화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이 말이 되게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야,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윤석열 그 야당의 그 유력 대선 후보자죠. 예, 그런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1호 공약은 부동산, 청년과 신혼에게 원가, 반값 주택 5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지금 여당에서, 정부에서, 그 다음에 지금 유력, 여권의 그 대선 주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3, 4인 가구가 원하는, 자, 이런 주택들이 많이 부족한 거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주택도 부족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청년이나 이런 신혼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심이라고 할까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30대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40대, 50대 중장년층, 지금 3인 가족, 4인 가족 자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어느 한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끔 뭔가 양질의 보금자리, 그런 주택들, 지금 그런 주택들이 부족한데 오히려 지금 뭐 20대 이대남의 그런 그 뭔가 이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뭔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청년이나 신혼에게 이게 지금 과도하게 뭔가 신경을 쓰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너무 지금 포커스가 이쪽으로 많이 나가 있다. 자, 그리고 원가, 반값,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뭔가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좀 공약이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을 뭐 이야기하시는 여당의 여권 그 유력 후보자와 같은 좀 허황된 포퓰리즘이 좀 유사하게 조금 이 크로스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원가 주택은 엄청난 그 국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그 부분이고요. 좀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약들은 좀 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히려 지금 시장 경제 체제가 조금 많이 지금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좀 현 정부에서 조금 잘못된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야기되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 부동산 이 정책 공약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지금 그 현 정부가 도입한 그 잘못된 규제, 그 다음에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좀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재개정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 왜곡을 좀 바로잡겠다. 좀 현실적으로 바로잡겠다. 자, 그리고 또 뭔가 현 정부에서 지금 재고주택이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물건이 많이 시장에 사라지다 보니까 왜곡된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양도소득세율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을 해서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서 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비판할 건 하고 좀 이어받을 건 받으면서 뭔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신호,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일단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우리가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국민한테 유리하게끔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건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아쉬운 내용들이 정말 많은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노후 아파트값 상승세 신축의 2배다. 재건축 블루칩 선호 현상. 그래서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 선호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 뭐 강북권이든 서울 외곽이든 경기도든 자, 인천이든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히려 자,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서는 뭐 송파구나 또는 광진구 등 좀 이렇게 한강변 라인 쪽에 뭐 용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나 광진구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주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강북권 쪽에서는 이 동대문구보다 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쪽 지역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동대문의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보는 것도 괜찮다 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동대문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런 노후 아파트가 또 많이 올라갔는데, 노후
아파트가 또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또 신축 아파트가 또 갭을 메우면서 또 상승하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시기죠? 하락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승장인데 이 시장이 말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지금 수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재건축 블루칩을 선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 중심에 있는 좀 뭐 초고 15억 원이 넘어가면 초고가 아파트긴 하지만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오히려 상승률은 그동안 좀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심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뭐 내 집 마련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주택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서울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주 0.34포인트에서 이번 주 0.45포인트, 그래서 좀 더 강한 모습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전국도 0.39에서 이번 주 0.51, 굉장히 강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웬만한 지역 저번 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요번 주 특징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구 아시죠? 중구가 지금 요번 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는 뭐 광진구를 봤지만 요번 주에는 성동구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동구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한 달 이 흐름이 나쁘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인항권에서는 구로구, 자, 구로구도 요번 주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포구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포구도 조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도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이 송파구의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요번 주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상승률이 좋다. 좀 전에 뉴스를 보셨는데요. 지금 송파구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아파트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광진구도 지금 저번 주하고 송파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한 2, 3주째 말씀드리는데 요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광진구 흐름이 좋습니다. 자, 광진구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다고 하는 이 성동구를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제 구로구가 흐름이 좋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금천구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로구가 움직이게 되면 금천구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시차는 빠르면 뭐 2, 3주, 좀 늦으면 3, 4주. 자, 요 흐름이 이제 그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금천구라든가 저 위쪽에 뭐 도봉구라든가 중랑구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와 더불어서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저렴한 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좀 자금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내가 신혼생활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나의 우리의 자녀 뭔가 그래도 조금 도와주면서, 증여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좀 주택 취득했을 때 그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좀 어느 지역을 좀 살펴볼까. 자, 그러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구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징 지역 중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권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강남권, 그 다음에 여의도 용산권과 굉장히 인접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신당동 뭐 아파트들 많이 있죠. 자, 지금 직주 근접성이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또 가격 상승폭이 낮았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서 지금 거래되고 지금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자, 서울의 중심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하철역들이 진짜 굉장히 여기저기에 정말 잘 갖춰져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뭐 더블 역세권, 뭐 또 주변에 트리플 역세권, 정말 역세권이 잘 갖춰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중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서 이 서울 3도심이든 일자리든 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일단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공급 물량은 없고요. 자, 기존 물건들도 이제 매물이 잠겨서 지금 거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매매가가 굉장히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지금 뭐 신당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32평형 아파트 지금 2021년 7월 24일 기준에 11억 2,700에 1층이 거래가 됐고, 자, 같은 달 7월 달에 12억 8천, 뭐 12억 7,500에 3층과 5층이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지역에 웬만한 지역 가게 되면 뭐 12, 3억대 아파트들 굉장히 널리고 널렸는데, 지금 입지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이런 중구의 신당동 같은 아파트, 자, 아파트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 입지적인 부분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서울 도심의 외곽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서울 도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주변에 뭐 신당 현대 아파트라든가 뭐 남산타운 아파트라든가 뭐 금호파크 자이 아파트라든가 하여튼 이쪽 주변에 뭐 행당 뭐 대림 아파트라든가 지금 이쪽 일대가 지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런 분위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옆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성동구죠, 성동구. 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 주변에 이제 광진구의 분위기가 좋을 거고 지켜봐야 된다. 어디랑요? 송파구랑 흐름이 좋을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서 또 아래에서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성동구도 움직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및 아래쪽이 이제 압구정동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도심권 출퇴근이 당연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강남권에 조금 자금이 풍부한 좀 잘 사는 사람들, 자,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성동구 쪽에 자녀의 주거지를 많이 이렇게 조금 마련해 주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성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쪽에 젊은 층의 또는 자금 여력, 이제 부모의 재력을, 그러니까 뭔가 증여를 받아서 차용을 해서 자,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쪽 지역에 입주 가능 매물을 찾는 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자, 실입주 물건이 귀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자, 거래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일대가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큰 평수보다는 이쪽 일대, 그러니까 성동구 일대에서는 그 중소형 평형 단지들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고, 일단 젊은 층이니까요. 가격도 비싼 동네고요. 자, 그로 인해서 매매가가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신고가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게 이제 성동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강 이남 쪽에 가게 되면 지금 뭐 강서구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강서구 예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염창역이라든가 등촌동이라든가 가양동 뭐 흐름도 좋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쪽 원종동도 그때 함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요번 주는 좀 구로구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구로구도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인데, 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호법 이후 그 전세 물량 감소 및 자, 월세 전환이 좀 뚜렷해지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졌고요. 전세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매매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이쪽에 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또 이제 여의도라든가 또는 그 용산, 뭐 서울 도심 또 이동이 가능한 1호선이 또 있고 또 2호선 환승이 가능해서, 자, 그래도 조금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 3도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자금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구로구와 금천구를 많이 눈여겨봤지만, 자, 가격은 이전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쪽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쪽 그 구로구 일대도 전세가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움직임, 그러니까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아래쪽에 이제 금천구인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로구가 움직이게 되면 이 금천구도 함께 자, 약간의 식차를 두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도 자, 지금 서울에서 자, 그래도 뭐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구로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마포라는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좋지만은 앞으로 점점 입지적 가치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많이 보여지거든요. 자, 위로는 이제 그 3도심 도심권에 일자리 많죠. 대기업들도 많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금융의 중심 여의도라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마포인데요. 이 공덕동 라인 일대도 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개발될 여지가 가장 큰 지역, 잠재 여력이 가장 큰 지역을 꼽는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용산 기지창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겠죠. 그래서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이쪽 그 마포가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즘에 신흥 일자리 바로 상암 DMC도 있고요. 또 이쪽에 건너가게 되면 이제 마곡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이 일자리를 두고 둘러싸이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인데요. 그래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및 도심권 출퇴근이 편리해져서 자,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는 매매가도 강세지만 자, 일단 그 비싼 매매가 꼭 돈을 주고 내가 이쪽 일대에서 뭐 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나 월세를 이용해서 또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임대인들의 희망 가격에 의해서 좀 거래가 많이 체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 물건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가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강한 모습을 좀 전세가 매매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 중에 이제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빌라까지도 이 전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그 풍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빌라까지도 지금 풍기 현상으로 좀 귀하다라는 측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굉장히 그래서 좀 먼저 지금 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그 신규 택지가 그러니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어느 지역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서울보다는 입지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또 요번에 발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요 지역과다 또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입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입주하고 사전 청약하는 데까지도 뭐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발표가 돼서 유튜브에서 지금 뭐 어디가 좋다 뭐가 뭐 좋다 막 이 호도성 이 영상들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신규 택지 개발 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에 지금 당장 영향을 주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아직까지는 그건 머나먼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된 지역들은 제가 한번 조만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